자, 이번 시간에는 11강 강좌의 내용으로 브러쉬를 이용한 프로모션 배너를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완성이 된 예제는 지금처럼 이런 상업적인 그런 배너가 되겠고요. 주로 브러쉬를 사용해서 이렇게 결과물을 제작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는 걸로 할게요. 자, 먼저 이제 새로운 문서를 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백그라운드를 검은색으로 지정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는 파일 뉴라고 지정했고요. 가로 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저희가 1000 정도로 만들었고요. 체력 크기는 500 정도 이렇게 지정을 해 놓고요. 그 다음에 해상도는 72. 자,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백그라운드 컬러로 돼 있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검은색으로 만들어진 그런 화면이 되겠고요. 결론적으로 검은색을 뭐 칠했다 라고 보시면 되시는데, 자, 백그라운드라는 이미지를 이렇게 드래그 드랍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붙여넣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맞춰놨고요. 자, 그러면 이제 백그라운드라는 이런 스마트 오브젝트로 변경이 됐고요. 해당 크기를 컨트롤 T로 잡은 다음에 저는 크기를 지금처럼 적절하게 늘려 보겠습니다. 늘려서 Shift로 누르면 중앙에서부터 커지게, 이렇게 Alt를 누르면 중앙에서부터 커지겠죠. 이런 식으로 빈 공간이 없게 만들어 줬고요. 자, 그 다음에는 여기서는 오페서티를 15 정도 이렇게 변경을 한 거죠. 변경을 해 놓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맞춰 놓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스텝 바이 스텝의 작업물들을 보기 위해서 지금처럼 여기에 백그라운드 그레이라는 부분을 만들어 볼게요. 자, 똑같이 저희가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자, 백그라운드 그레이라는 부분을 제작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새로운 레이어를 추가하고요. 자, 브러쉬 종류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브러쉬를 선택해 놓고 그 다음에 브러쉬에 대한 옵션들은 저는 하드니스는 0%고요. 그리고 사이즈는 700 정도 조정을 해서 흰색 브러쉬로, 그죠? 흰색 브러쉬로 이렇게 두들겨 주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오페서티는 25% 같습니다. 이렇게 25%로 지정을 했고요. 흰색으로 중앙 부분을 툭 두들겨 주시면 돼요. 이렇게 두들겨 주시면 이런 식으로 밝게 적용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한 번 정도 이렇게 두들겨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요 정도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두 번 두들겨 주셨다라고 하게 되면 오페서티를 조금 떨어뜨릴게요. 여기 80 정도 떨어뜨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적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배경을 조금 더 자연스러운 느낌을 적용하기 위해서 필터 블러, 가우시안 블러를 사용해서요. 이렇게 한 50 정도로 이게 많이 이런 식으로 퍼짐 효과를 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용해서 자, 백그라운드 그레이라는 부분을 만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드를 위한 자선을 좀 그려보는 걸로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은 자를 보고 계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마키 기능으로 한 150 정도로 선택해 보는 걸로 할게요. 150. 자, 150 픽셀을 선택하셨고요. 드래그해서 자, 왼쪽에다가 이렇게 가이드를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570 정도로 그려볼게요. 570. 자, 이렇게 돼서 570 정도로 그렸고요. 이렇게 그리게 되면 자, 가이드라인이 지금 두 개로 그려졌죠.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두 개로 그려졌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여기에 따라서 사각형 도구를 사용해서요, 해당하는 높이를 맞춰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높이는요, 여기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박스 1번이라고 되어 있죠. 박스 1번에 대한 그런 쉐이프를 그릴 텐데, 여기서 지금 이제 두 번째 영역에 해당되는 부분을 여기 마키를 그린 다음에요. 그죠? 여기서 높이를 한 250 정도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250. 자,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 하나 추가했어요. 해당하는 레이어는 박스 1번 레이어입니다. 이렇게 제작을 했고요. 그 다음 이제 그라디언트를 적용할 텐데, 일단은 여기에다가 이제 클리핑을 시키면 되니까요. 해당 그라디언트는
그라디언트 레이어를 만들어 놓고 클리핑 레이어를 만들 예정입니다. 일단은 기본색으로 칠할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제작을 했고요. 박스 1번 레이어를 만들었습니다. 일단은 이제 중앙을 맞춰 볼게요. 중앙을 맞출 때는 뭐 드래그해서 여기 스마트 오브젝트를 사용하면, 스마트 가이드를 사용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라디언트를 생성해 볼게요. 자, 그라디언트를 생성할 때는 조금 이제 복잡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가로 방향으로 제작을 할 겁니다. 예전하고는 많이 달라졌죠. 자, 그러니까 그라디언트를 생성해 볼게요. 자, 여기 메서드를 보시게 되면 여기서는 클래식이라는 방법으로 사용해 볼까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뭐 클래식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일반적인 방식을 사용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일반적인 그라디언트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는 색상을 이렇게 보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옵션들, 그라디언트 옵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퍼티스가 이렇게 있죠. 그죠? 프로퍼티스가 있는데 프로퍼티스는 그라디언트를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활성화 시킬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그라디언트 그려 보겠습니다. 가로 그라디언트를 그려 볼게요. 자, 일단 수평선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라디언트를 그렸습니다. 그죠? 이렇게 돼서 그라디언트를 맞췄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활성화가 되죠. 첫 번째 옵션에 대해서는 맞췄고요. 여기서는 옵션을 더블 클릭을 하면 색상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지점에 대해서는 이런 방식으로 색상 변경을 했어요. 00 DA A8번 컬러를 만들었고요. 두 번째 컬러 같은 경우에는 지정을 해놓고요. 여기에다가 16 69 FC 라는 컬러로 파란색 계열로 만들었고요.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박스 1 그라디언트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서 Alt로 저희가 이렇게 적용시켰습니다. 적용시키면 그러면 그라디언트가 여기 적용된 그런 내용이 만들어진 걸 볼 수 있겠죠. 자, 이게 그라디언트가 많이 변했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레이어를요, 두 개의 레이어를 이렇게 사용을 할 텐데 이 레이어를 그대로 레이어를 머지해서 사용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을 해 놓고요. 해당 레이어를 여기서 이제 변경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박스 2번 레이어는 그대로 이동될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두 번 레이어를 선택하고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 머지 레이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박스 1번이라는 부분으로 바꿨고요. 자, 그 다음에 컨트롤 J 눌러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박스 2번이라고 써줬어요. 그 다음에 이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당 레이어를 선택하고 이동까지 해준 거죠. 그러면 아마도 딱 맞을 겁니다. 자, 570 픽셀로 돼야 되는데 여기서 570 그쵸? 요 정도 레이어가 됐는데요. 여기서는 그쵸? 여기 딱 맞아야 되는데 여기서 위치가 좀 안 맞네요. 여기에 대한 부분이 이쪽에 있는 거는 지금 어떻게 되죠? 580이네요. 그죠? 이쪽은 580이고 얘는 155 160에 580입니다. 조금 그리드가 잘못됐네요. 160에 580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요거 좀 변경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리드를 변경해서요. 여기서 160에 요거 좀 잘못된 것 같아요. 160으로 맞췄고요. 그 다음에 580으로 맞췄습니다. 여기 대해서 570이 아니고 Shift로 한 칸 이동한 다음에 여기서 160에 580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돼서 그리드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틈이 벌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레이어를 이동시켜서 맞춰주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딱 맞아야 되거든요. 160에 580 그리드를 추가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높낮이가 다른 그런 사각형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 원소스가 될 브러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이제 브러쉬가 될 새 레이어를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바 그래프라는 부분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저장까지 이렇게 이루어져야겠죠. 자, 저장이 됐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왼쪽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바 그래프라는 부분이 이렇게 있죠.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색깔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쵸? 여기서 색깔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패턴 부분들을 제작할 때 쓰는 그런 기능들이 되겠는데 자, 여기에 따른 내용들은 저희가 여기서 가로 크기, 세로 크기의 선택 툴로 사용해서
자, 픽 사이즈로 만들었고요. 가로 크기는 10픽셀, 세로 크기는 280 정도로 만든 다음에 해당 영역을 선택을 하고요. 자, 이때는 지금 선택 영역만 있으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만들어 놓고요. 자, 이전 강좌에서 만들었던 것과 동일하게 저희가 define, 이전 시간에는 define 패턴을 했죠. 근데 이제 이번 시간에는 define 브러쉬 프리셋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줬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선택 영역으로 저희가 브러쉬를 만들 수가 있는데, 자, 브러쉬 1번이라고 할게요. 브러쉬 1번으로 제작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여기서는 저희가 선택 영역에서, 자, 원래대로 바꿔줬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D 선택 영역을 제거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브러쉬 등록이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해당 브러쉬를 보기 위해서 저희가 브러쉬 기능을 선택을 한 다음에요. 여기서 브러쉬 기능을 보게 되면 브러쉬 1번이라는 것이 선택된 걸 볼 수가 있죠. 자, 브러쉬 1번이 선택이 됐습니다. 그죠? 자동적으로 선택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여기에 따른 그런 옵션들을 변경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옵션들을 변경해 볼게요. 자, 옵션들을 변경해 보면 일단은 이제 기본적인 옵션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여기에 따른 옵션들을 보게 되면 그러면은 여기서는 280 사이즈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100%, 그 다음에 스페이싱은 여기서는 10% 정도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 옵션들을 저희가 여기까지 지정을 해 놓고요. 스페이싱은 110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스캐터링이라는 옵션을 지정했어요. 여기에 따른 옵션들이 이제 요거를 흩뿌리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일률적으로 칠해지는 게 아니고요. 이때는 저는 55% 정도 이렇게 적용을 하면 브러쉬가 처리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처리가 됐고요. 처리가 된 다음에 왼쪽에다가 저희가 브러쉬 터치를 좀 남기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색상, 해당하는 브러쉬에 대한 이런 색상은요, 지금처럼 이렇게 00DAA8번 컬러로 지정을 한 다음에 여기 바그래프란 레이어에다가 이렇게 여기서부터 드래그하면 되겠죠. 쫙 드래그하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제작이 됐고요. 근데 여기에서는 뭔가 이 오페서티가 좀 남아있네요. 그죠? 100%로 되어 있고요. 아, 근데 이때 옵션이요, 저희가 만들 때 간격을 한 110 정도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여기 쉐이프 앤 다이나믹, 여기 브러쉬 팁 쉐이프에서 스페이싱을 110 정도로 둘게요. 이런 식으로 간격을 지정을 했습니다. 간격을 이렇게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조정을 하게 되면 그러면 여기서 드래그 이렇게 만들면 그런 브러쉬 기능이 적용이 되겠죠. 자, 이렇게 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잘 드래그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적용되는 게 굉장히 자유롭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적용을 시켰습니다. 적용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필요에 따라서는 요걸 좀 드래그해서 이렇게 맞춰보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1대1로 한번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잘 원하는 대로 좀 요게 브러쉬 옵션은요, 저희가 보셨을 때 브러쉬 옵션이잖아요. 여기는 조금 뭐 더 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120 정도 이렇게 적용을 해서 요거는 적절하게 브러쉬의 간격은 저희가 조절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여기다가 드래그 해보면 이런 정도의 느낌으로, 이게 속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Shift 누르고요, 쫙 드래그 하셔야 돼요. 이렇게 돼야지만 깔끔하게 나옵니다. 그죠? 저는 120이나 110 정도 이렇게 돼서 간격을 줬다라고 하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바그래프,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런 식으로 그려졌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동 기능, 이동으로 약간 이제 픽셀 이동해서 위치를 맞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를 좀 갖고 와 보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는 이제 바라는 이미지를 banner.jpg가 되겠네요. banner.jpg 이미지를 이렇게 가져왔고요. 자, 여기에 대한 내용들, 여기서는 지금 여기까지. 자, 아까 전에 있던 바그래프 이미지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banner.jpg라는 이미지가 있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복붙을 했습니다.
자, 붙여넣기 했고요. 그 다음 여기서는 배너라는 이름으로 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리핑 마스크를 이렇게 시켜서 여기 안에다가 이렇게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드러나게 배치를 해줬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레이어를 만들려고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일단은 크기를 좀 조절할 필요가 있겠죠. 컨트롤 T로 크기를 좀 조정했습니다. 적절하게 크기 조정해서 위치를 맞춰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채도를 좀 빼볼게요. 이미지 어드저스트먼트에 디세츄레이트 기능을 적용하면 채도가 빠지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저희가 레벨 처리를 좀 해보는 걸로 할게요. 레벨 처리. 자, 컨트롤 L을 누르면 여기서는 명도 단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돼서 컨트롤 L 기능을 눌렀고요. 그 다음에 레벨 값에서 여기서는 한 25 정도 어둡게 눌러줬고요. 그 다음에 0.8. 자, 그리고 여기서는 한 224 정도, 이렇게 24 정도, 이렇게 돼서 밝음을 처리해서 강도를 조금 이렇게 변환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혼합을 하기 위해서 어둡게 혼합 모드 멀티플라이를 적용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여기까지 끝까지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을 끝부분을 좀 자연스럽게 혼합하기 위해서 제가 번도구를 좀 사용하겠습니다. 여기서 여기는 끝부분이 너무 부자연스러우니까 이 부분을 저희가 도구 중에서 이제 번도구라는 게 있어요. 여기 이거는 닫지고요. 번도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브러쉬 크기를 적당하게 지정하신 다음에 여기에 바그래프 부분에서요. 여기서 브러쉬 크기를 적당하게 저는 30 정도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오페서티도 익스포저라고 하거든요. 익스포저. 요거는 이제 어둡게 눌러주는 요 단계를 이렇게 눌러주면 여기가 단계가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혼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눌러지는 부분이 약간 어두워지는 게 느껴지시죠? 자, 이런 부분들 위주로 해서 이렇게 특히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겠네요. 이렇게 돼서 자연스럽게 혼합되도록 자, 눌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눌러주면서 조작을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돼서 이제 부드럽게 혼합되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다음 여기까지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다음 이미지 sign.jpg 이미지를 갖고 와 보겠습니다. 자, 가져왔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영역에다가 복붙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 있는 이미지는 저희가 sign 이미지를 이렇게 갖고 올 예정이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복붙을 할 예정입니다. 컨트롤 V 했고요. 자, 해당 레이어의 이름을 저희가 sign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스마트 오브젝트로 변경을 해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스마트 오브젝트로 변경을 했고요. 자, 아래쪽에 있는 레이어랑 이렇게 혼합을 했어요. 자, 이렇게 해주면 그러면 크기를 맞춰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뭐 장점이 있죠. 크기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크기를 조절해서 여기 로고가 다 드러나도록 제작을 한 거죠. 자, 여기는 회사의 어떤 프로모션 배너 같은 느낌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제작을 끝냈고요. 자, 위치에도 이동하시면서 정확히 맞추면 될 것 같고요. 제작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서 명도 조절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T. 조금 이제 짧네요, 이게. 이렇게 되면 늘리면 될 것 같습니다. 들어간 부분이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명도를 조절하면 이거는 지금 명도 조절하게 되면 여기서는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레이어에 효과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요거는 어둡게 눌러줬고요. 그쵸? 이쁜 레벨을 여기서는 밝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여기 기능들을 적용하실 때요. 디세츄레이트 기능을 먼저 할 수 있겠네요. 어드저스트먼트에 디세츄레이트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디세츄레이트 기능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제 일반 레이어야만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조절 기능에서 이렇게 여기 채도 같은 데서 떨어뜨려도 될 것 같아요. 어드저스트먼트에 여기서 휴 세츄레이션이라고 있죠.
여기서 새추레이션을 확 떨어뜨리면 되거든요. 이렇게 하게 되면 디세츄레이트 기능과 동일하게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스마트 필터로 붙어 있죠. 마찬가지로 필터 기능에서 여기서는 값을 30 정도 적용했고요. 그 다음에 1.65 밝기, 그 다음에 밝기 단계도 한 240 정도 이렇게 조정해서 명도 단계를 조정해서 화면 구조를 제작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제작된 부분이 이렇게 보이실 것 같고요. 자, 세 가지 부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저장까지 하시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여기서는 이제 텍스트를 한번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텍스트 레이어. 우리는 브랜드와 뭐 이런 텍스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텍스트들을 작성해 보시면 이제 세 개 텍스트를 따로따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일단은 여기서는 안쪽에 있는 폰트를 지정하실 때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노트산스 KR 폰트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당 폰트를 여기서 노트산스 KR 폰트로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글자색은 흰색 이렇게 지정해 놓고 일단은 우리는 이게 한글이 안 써질 때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다시 바꿔서 우리는 이라는 글자를 썼고요. 일단 이제 기본적인 정보들을 좀 보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기본 정보를 보정해 보면 일단은 여기서 하는 게 속 편하죠. 우리는 이란 폰트는 일단 36포인트 적용했고요. 그 다음에 행가는 뭐 특별하게 필요 없고요. 적용할 거니까. 그 다음 자가는 마이너스 100 정도. 자, 이렇게 만들어서 자, 레귤러체로 적용을 한 거죠. 이렇게 흰색 글자를 우리는 이란 글자를 이렇게 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브랜드와 세상을 이라는 텍스트를 작성했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작성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폰트를 조정해 보면 크기는 48포인트.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죠? 마이너스 100 정도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폰트는 볼드체를 썼습니다. 볼드 이렇게 돼서 맞춰 놓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맞췄고요. 자, 만들어 놓고 근데 이제 이게 폰트가 한꺼번에 써도 될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 쓰고요. 브랜드와 세상을 그리고 연결합니다. 연결합니다. 이렇게 놓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행간이 필요하겠네요. 그죠? 행간은 여기서는 48 정도 조정했고요. 그 다음에 브랜드와 세상을 여기서는 볼드체 적용했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는 48 정도, 행간은 56 정도 적용했고요. 그 다음 자가는 마이너스 100 그대로, 그 다음에 연결합니다. 텍스트도 만들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크기는 46 정도. 여기가 적용이 안 되는 사례가 있어요. 행간 같은 경우에는 56 정도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해놨습니다. 똑같이 여기 자간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00 정도 만들어서 하나의 텍스트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드롭 섀도우를 좀 처리해 볼게요. 아우터 그로우가 되겠네요. 아우터 그로우를 적용하신 다음에 여기서 여기 지정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아우터 그로우라는 건 바깥쪽으로 벗어나는 그런 효과가 되겠고요. 자, 더블 클릭 하시게 되면 그러면은 아우터 그로우 효과를 적용한 다음에 여기서는 스크린 모드 그리고 35, 07, 50 정도로 적용해서요. 이렇게 아우터 그로우 효과를 적용했습니다. 중간에 맞췄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제작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여기서 라이트 이펙트라는 부분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글자 효과를 이렇게 적용을 할 겁니다. 라이트 이펙트를 여기서 굉장히 효과적인 이런 쉐이프를 적용을 할 텐데요. 자, 여기까지 적용을 해놓고 이제 우리가 만든 내용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텍스트 레이어를 제일 위로 올렸고요. 저장을 했고 맞춰놓고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저희가 이제 여기 박스 레이어 아래쪽에다가 뭔가 그림자적인 효과를 적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다가요, 여기 백그라운드 그레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섀도우라는 레이어 하나 준비했습니다. 섀도우 레이어를 준비했고요. 전경색으로 제가 검정색을 이렇게 칠할 거예요. 그 다음에 브러쉬 크기는 여기서는 일반 브러쉬로 바꾸실 때는요, 여기서는 일반 브러쉬로 바꾸시고 크기를 조정할 수 있어요. 크기는 소프트 라운드, 그러니까 여기서 하드니스가 0인 그런 브러쉬가 되겠죠. 그래서 검은색으로요, 여기서 그냥 툭툭 두들겨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두들기셔 갖고요, 검은색 레이어를 이렇게 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검정색이라고 하면은 조금 오페서티를 떨어뜨리신 다음에, 그죠? 이렇게 여러 번 터치감을 주면서 그림자 효과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그림자 효과까지 적용을 했습니다. 약간 여기 틈이 벌어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요거는 그리드를 맞출 때 조금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맞춰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끝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쉐이프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쉐이프 도구를, 펜 도구를 사용해서 쉐이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의 옵션은요, 일단은 패스를 사용하시면 돼요. 패스는 여기서는 뭐 필을 하거나 이런 기능이 아니죠. 자, 그래서 여기서 패스 기능에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저희가 이런 식의 어떤 디자인적인 부분을 만드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패스 패널을 보시면 워크 패스로 돼 있죠. 자, 이렇게 끊었다가 다시 여기서 화면에서 보시면 뭐 그렇게 돼 있죠. 여기서 다시 한번 이렇게 U자형으로 한 번 더 그리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패스를 그렸다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패스를 저장하실 때는 여기서 저장을 하면 되겠죠. 더블 클릭 해갖고, 자, 패스, 뭐 이렇게, 그죠? 데코라고, 패스라고 이렇게 지정을 하겠습니다. 뭐 이름을 뭐 어떻게 지정하나 상관없겠지만, 이렇게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여기서는 브러쉬를 지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세요. 그래서 브러쉬를 지정하시는데, 자, 옵션 바에서 여기서 이제 뭐 할 거냐 하면, 이런 방식으로 브러쉬로 칠할 거거든요. 브러쉬로 칠하는데, 여기에 따른 옵션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브러쉬를 먼저 브러쉬 옵션을 바꿔야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해당하는 브러쉬를 이렇게 지정했어요. 여기서는 하드 라운드, 그러니까 3픽셀 정도로 지정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저 3 정도로 지정했습니다. 여기서 옵션들을 보시게 되면 3픽셀 지정을 했고요. 여기서는 일반 브러쉬가 되는데, 그죠? 옛날하고는 조금 많이 달라졌어요. 이렇게 됐고요. 여기서는 한번 찾아볼까요? 이렇게 찾아봐도 안 나오죠, 그죠? 이렇게 안 나옵니다. 요거는 그냥 요 브러쉬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는 옵션이 되게 중요한데, 일단은 요거는 조금 더 키워도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서는 지금 한 6 정도로 키우겠습니다. 6 정도로 좀, 요거는 하이라이트를 좀 주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오페서티는 100 정도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포그라운드 컬러는 흰색. 자, 레이어 상으로 보셨을 때는 레이어에서는 요걸 하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있는 것처럼 여기서 라이트 라인 이펙트라는 레이어를 하나 만들었어요. 물론 레이어 이름이야 중요하지 않겠지만, 라인 이펙트라는 부분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준비해 놓고요. 그 다음에 다시 패스로 돌아와 볼게요. 자, 여기서 저희가 이제 여기 기능에 들어가 보시면 이 기능을 좀 빼볼게요. 자, 기능을 빼보면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요, 스트로크 패스라고 나오죠. 그럼 브러쉬 기능을 누르고요. 여기서 플레저라는 기능을, 요걸 옵션을 체크합니다. 시뮬레이트 플레저라는 기능을 체크해서 OK 누르면요, 이런 기능이 적용되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편집이 끝났으니까 이거 바탕을 이걸 누르고요. 그 다음에 패스를 다시 여기 자리로 가져와서, 자, 여기서 이제 여기다가 이펙트를 좀 줘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기능을 눌러줄 때 더블 클릭을 해갖고요. 효과 레이어를 보시게 되면 일단은 여기에는 저희가 아우터 그로우 효과로 적용을 할 거거든요. 적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색상, 여기는 100%로 적용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 옵션을 적용하실 때 한 5 정도로 적용했고요. 5 정도. 그 다음에 여기 옵션은 이제 이렇게 명도 단계를 조절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조금 더 강하게 효과가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색상은
보시는 것처럼 FF500 컬러로 이렇게 해서요 적용을 했습니다. 너무 강하다 싶으면 이걸 좀 떨어뜨리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떨어뜨리셔서 효과가 적용된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그죠 요런 기능까지 적용을 했고요. 요건 이제 효과적인 어떤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도트 이펙트라는 부분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의 여기까지가 마무리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도트 이펙트라는 기능을 만들어 놓고 저희가 브러쉬를 또 등록하는 걸로 할게요. 자, 여기서는 이제 아까 전에 하드 브러쉬 3픽셀 정도로 만들게요. 자, 이렇게 정의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브러쉬 패널 열었습니다. 자, 패널 열게 되면 그러면은 브러쉬 패널에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설정이 되는데, 여기에서 브러쉬 기본 기능에서요 3픽셀에 스페이싱은 1 정도로 만들었어요. 1 정도로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사이즈는 3 정도 만들었고요. 하드니스는 100%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럼 이제 강한 이런 브러쉬를 제작할 수가 있죠. 3픽셀 그죠? 100%, 1% 이렇게 해서 설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적용이 됐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스캐터링이라는 옵션에서 요 간격을요 이렇게 마지막 1000%까지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양대로 보이죠. 이렇게 모양대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해당 레이어를 적용해 볼게요. 이렇게 브러쉬가 선택된 상태에서 이렇게 S자를 그립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시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서는 레이어 마스크로 이미지가 벗어나지 않게 레이어 마스크에서 기본 그라디언트를 적용해야겠죠. 이렇게 기본 그라디언트를 적용하시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표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그러면 효과 레이어가 만들어졌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브러쉬를 여러 개 활용해서 만들어진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이번 화면은 저희가 이제 브러쉬를 이용한 이 프로모션 배너를 만들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